큰 문제는 우리 사회나 시장이 미성숙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분식회계라든지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 신뢰를 깨트리는 기업가들이나 어떤 그 투자자들의 태도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인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하는 사람들 태도나 어떤 그 스킬, 역량면에서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무모한 도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참 바람직한 우리 벤처 붐이 그냥 꺼지면서 후유증이 심각하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한 10년 전에 20, 30대의 그 창업 실태와 요즘의 그 창업 실태를 좀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?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벤처 실태 조사를 매년 했는데요. 네.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에 나타난 게, 20대 대학생 청년 창업, 그리고 여성 창업, 또 전문인 창업. 과거에 그 전문인이라면 이제 석박사 이상이라든지 자기 전문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, 이런 창업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, 그 당시에는 그 창업의 퍼센트로 따지면 뭐 한 30, 40%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죠. 근데 뭐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10년 전에는 이제 그 인터넷 IT 붐과 함께 그쪽 분야에 많이 쏠렸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바이오 게임, 문화, 모바일 쪽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10년 전에도 많이 다양화됐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 실패 코스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런 그 좀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창업 그런 방법에 있어서요. 네. 그런 점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0년 전에는 주로 인터넷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았다면 요즘은 그 다양한 가운데 어느 분야에 특히 그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가요?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 것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 틈새 시장이 나타납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어떤 3D 또 증강현실에 관한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도 있고요. 또 관련된 새로운 소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바이오 메디칼 쪽 뭐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. 물론 이것은 단순히 청년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전문인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청년들은 어떤 새로운 틈새, 문화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청년 창업으로서 성공한 OK 아웃도어닷컴 같은 회사. 그래서 네.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산업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외국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이제 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선진국들의 창업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는 아주 창업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돼서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돼 왔고요. 지금 이제 청년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. 중국은 그 하이텍부터 시작해서
모든 분야에서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아까 유럽이 스스로 왜 그렇게 미국 같은 탁월한 기업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반성에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보려는 노력이 있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거둬서 요새 유럽 쪽에서 비교적 창업이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.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그 경제가 활성화돼서 성장률이 높고 시장이 커져야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경제가 좀 상대 성장률이 저조해지니까 또 그런 의욕은 좋지만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중국, 인도, 베트남 이런 데서는 이제 창업이 좀 활발한 편입니다. 그렇군요. 그 나라에서 그렇게 창업이 활발하기까지의 그 나라 정부가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자금 공급인데 자금이 우리 이제 그 융자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특히 그 1세대들이 성공한 1세대들, 특히 엔젤이라고 얘기하죠. 그런 분들이 2세대를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거. 그리고 아무래도 초기에는 한번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 시드머니적인 성격의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그 기술이 많이 숙적되어 있는 데가 연구소나 대학입니다. 네. 연구소나 대학 기반의 창업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시장입니다.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이 확보가 안 되면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그 시장을 만들어주는 아까 정부 구매 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, 해외 시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대기업과 연계된 초기 시장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준 정책을 제공하면서 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뭐 여러 나라의 여러 창업 사례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정말로 이제 추천해 줄 만한 이런 기업의 사례가 있다 한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. 어떤 기업일까요?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? 뭐 사례는 너무 많죠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기업들이 10년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또